여러분, 바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려 4천년 동안 인간 지성의 최정점으로 또 하나의 예술로 여겨졌던 게 바로 바둑이잖아요. 그런데 이 깊고 유구한 세계가 어느 날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막강한 존재와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둑계에 먼저 찾아온 이 미래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와, 속도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16년에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좀 신기한 존재,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AI는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결국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을 은퇴하게 만들었죠. 정말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세돌 구단의 이 말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이제는 게임이 되었다. 이게 그냥 졌다 이런 기술적인 패배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바둑이라는 분야 전체를 뒤흔든 어떤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위기였던 겁니다. 인간 지성에 대한 자부심이 그 뿌리부터 흔들렸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알파고의 승리에서 사람들이 진짜 충격받았던 건요, 그냥 이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이겼느냐,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생각이 있잖아요. 기계는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다. 계산은 잘해도 창조는 못한다. 창의성만큼은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굳게 믿어왔죠. 그런데 알파고가 그 믿음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기상천외한 전략들을 선보이면서 게임의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창의성이 대체 뭘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의성이란 건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결과물을 냈을 때 그 분야 전문가들이 이거 새롭고 가치있다 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 정의에 따르면 알파고가 보여준 수들은 논란의 요지 없이 명백하게 창의적인 거였죠. 이건 그냥 저희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프로 기사였던 박정상 구단이 직접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알파고는 굉장히 창의적이었다. 5일 동안 기존에 없던 수법을 수십 가지나 보여줬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당대 최고 전문가가 이렇게 인정했다는 건 기계의 창의성이란 게 진짜라는 사실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음 국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슈들이 AI의 제자가 되어야만 했던, 그러니까 대가들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겸허한 역할 역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 기사들은요, 심리적으로 딱 이 3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AI의 수를 보면서 에이, 저건 실수지 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적응을 거부한 기사들의 순위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엔 살아남기 위해서 AI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인용문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이 한 말인데요. AI와 바둑을 두면서 내가 틀렸고 AI가 옳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체감했다는 거죠. 인간 최고 전문가가 느꼈던 그 깊고도 겸허한 깨달음의 순간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AI의 이런 절대적인 지배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둑계를 이전보다 더 평평하고 공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AI가 나오기 전에는요, 최상위 지식은 소수의 천재들만 독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세계 최고의 개인 교사를 옆에 둘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지식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 결과 바둑계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타고난 직관을 가진 천재들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노력파들이 빛을 보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AI라는 완벽한 교과서가 최고의 전략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알려주니까요. 이제 승부는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걸 잘 적용하느냐, 여기에 달리게 된 겁니다.
이건 소위 노력형 기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AI 덕분에 게임이 객관적으로는 더 공정해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과연 그게 더 나은 게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런 엄청난 진보와 함께 우리가 치러야 했던 대가, 그 깊은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효율성과 최적화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바로 기풍일지도 모릅니다. 기풍이라는 건요, 그냥 바둑 두는 스타일 그 이상이에요.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두 인간 정신의 대화이자 그 사람의 철학, 세계관, 인격 그 자체가 녹아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AI가 정답을 딱 제시하니까 기사들이 자신만의 길을 탐구하기보다는 AI의 수를 따라하는데 급급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선수들의 개성 넘치는 기풍은 점점 사라지고 바둑은 두 영혼의 대화가 아니라 누가 AI의 수를 더 잘 외웠는지 겨루는 암기력 테스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예술이 스포츠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바둑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한 걸음 나와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시야를 넓혀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둑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머지않아 다른 수많은 전문 분야에서도 일어날 일의 생생한 예고편이기 때문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은 완전히 쓸모없고 무의미한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거라고요. 어쩌면 AI가 우리에게 가하는 진짜 위협은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일에서 의미를 빼앗아가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AI가 인간의 기술을 완벽하게 따라잡고 심지어 뛰어넘을 때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정의하는 그 힘은 과연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어쩌면 그 결정권이 이미 우리 손을 떠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AI를 개발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은 절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인간의 번영이 아니라 이윤 추구죠. 실제로 구글은 알파고 프로젝트가 더 이상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자 바로 중단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 예술이 뭔지, 전문성이 뭔지 같은 개념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종종 우리의 동의도 없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꾸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를 최적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지는 못합니다. 그 상상력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죠. 과연 우리는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